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이제 우리가 큰 2단원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살을 붙여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국권을 침탈했는지 각 조약들을 살펴봤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항일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으로 맞서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인공이 두 계열입니다. 항일 의병 운동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이 있는데 각 시기별로 의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국 계몽 운동이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좀 교과서도 같이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애국계몽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신민회인데요. 이 신민회는 수능에서 단독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왔던 그런 단체이기도 하니까 별표 쳐놓고 신민회는 따로 좀 단독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국계몽 운동이 무엇인지 또 의병은 무슨 운동인지 한번 간단하게 만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끄덕끄덕. 어, 뭔가 교육에 힘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어서 어서 자라나라. 조선기업, 조선기업, 조선기업. 오, 여러분, 교육과 뭔가 우리나라 자본 육성, 기업 육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먼저 기른 다음에 일본에 저항을 하자. 이런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고, 굳이 따지자면은 독립협회와 성격이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총칼을 들지 말고 우리가 힘을 기르자, 교육을 하고 기업을 기르자, 뭐 이런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의병 운동은 일단은 싸우자라는 거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아마 마지막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나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10년간 집권했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운요 사건을 계기로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세 군데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그중에 양반 유생들에 의한 위정 척사운동, 차별받던 구식군인에 의한 이모군란, 그리고 급진계합파에 의한 갑신정변이라는 거 다 배웠고요.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갑을미개혁이 추진이 되었다. 여러분, 그중에서 을미개혁 중에서 떠올라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단태종이죠. 뭐였죠? 단발령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헤어컷이 아니고요. 상투를 잘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반 유생들이 또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을미년 하면 안타까운 사건 하나 있었죠.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 아관파천으로 모든 개혁이 중단이 됐고요. 이때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임금님 돌아오세요, 제발, 유유, 이런 이제 외침을 받아들여서 고종이 1년 만에 환공을 해서 스스로 왕에서 황제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제국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광무개혁을 추진하던 중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 더 나아가서 1905년도에 을사늑약,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를 빼앗기고 하나가 설치됐다. 외교권을 빼앗기고 통감부가 설치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효다! 라면서 고종이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었고요. 이거를 시비 걸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정미칠조약이 맺어지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됩니다. 기후각서 넘어가고요. 경술국치로 이제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숨가쁘게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의병운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자, 을미년에 일어났으니까 을미의병, 요 초기 의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을 그러면 무엇이라 부를까요? 맞아요. 을사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정미년에 일어난 의병은요? 맞아요. 정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특징을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을미의병은 너무나 단순하죠. 단발령과 을미사변의 반발에서 일어난 그런 의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을미의병의 배경을 알려준 거예요. 자, 이때에는 위정척사 운동을 진행하던 양반 유생들과 동학농민 운동을 주도했던 농민들이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의병을 해 나가게 되는데 주로 의병장은 양반들이 차지합니다. 이소흥, 유인석 같은 유학자들이 의병장이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들은 성리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 효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자, 이때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이 야, 알겠어, 알겠어. 너네 마음 알겠거든. 자, 나도 안타까워. 자, 단발령은 취소해줄게. 중단. 그리고 너네도 이제 해산해. 뭐 죽은 내 마누라 민비는 살아 돌아올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제 적당히 하고 해산 이렇게 이제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발령이 취소가 됐잖아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임금님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돌아가야겠죠. 양반 유생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요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해산하게 되는 게 바로 을미의병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의 반발에서 일어났던 게 을사의병이지요. 자, 이때는 양반의병장으로 민종식, 최익현 같은 그런 또 성리학자들이 있었고요. 자, 이때부터는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돌석 이름부터가 약간 평민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던 의병이 을사의병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의 반발에서 일어났던 운동,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해산당한 군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던 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고 허위를 이제 부사령관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3도 창의군이라는 연합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모여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렇죠. 수도로 가야겠죠. 그래서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던 서울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일명 서울 진공 작전인데요. 동대문 근처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총대장 이인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의 3일장을 지내야 돼. 이렇게 이제 떠나버립니다. 결국 이제 홀로 남겨져 있던 허위의 지휘에 따라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으나 결국은 패배하고 맙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그 이후에는 의병들이 해산을 하진 않고요. 전라도 지방을 우리가 호남 지방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서 크고 작은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요 시기의 의병을 우리가 호남 의병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이 이제 가만히 생각할 때 얘네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앞으로 골치 아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탕을 해야겠다라면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거를 일명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불러요. 남쪽 한반도를 토벌하자 이런 작전으로 의병들을 스크리 이제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항일 무장 투쟁으로 계승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병 운동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독립협회를 계승한 애국계몽 운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지식인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이고 사회진화론의 관점을 수용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보안회예요.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니네가 가져가려 그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뒤를 이어서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같은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체는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 자,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등의 그런 이제 민족주의자들 또 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라는 거는 이 실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되찾고 나서 어떤 나라를 세울까를 고민을 했더니 임금 없는 나라가 좋겠다. 공화정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눈치를 보기도 해야겠지만 고종의 눈치를 보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일본을 물리친 다음에 다시 고종을 왕으로 앉힐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단체라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여러분 혹시 그 자사고 중에 오산고등학교 알고 있나요? 저기 용산 가는 길에 있죠? 그 오산 고등학교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학교예요.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학교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자, 그리고 태극서관이라는 뭐 서점 겸 출판사를 세우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출판물을 출력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기 회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민회가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실력도 실력인데 무장투쟁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 만주 지역에다가 삼원보라는 그런 이제 한인 마을을 개척을 하고 여기에 신흥강습소라는 민족 학교를 또 세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관 교육을 엄청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신흥무관학교로 또 개편되기도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1911년에 일본이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요 신민회는 실체가 드러나서 결국에는 해산되고 맙니다. 105명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05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136쪽에 날개 글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되찾자라는 애국개몽 운동은 일제강점기로 가면은 실력 양성 운동으로 계승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일본이 나라를 야금야금 빼앗아 먹을 때 넋놓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본 거예요. 한쪽에서는 총칼 들고 의병 운동, 또 한쪽에서는 공부하고 그다음에 돈을 만들어서 나중에 실력을 가지고 일본을 누르자라는 애국개몽 운동이 전개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어떤 운동을 좀 지지를 했을 것 같나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